안녕하세요. 욕심 많은 신우와 그런 신우가 불쌍해 죽겠다는 남편 때문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팔은 원래 안으로 굽는 거라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의 안위를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게 가장의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저나 딸이 아닌 신우만지 가족인가 봐요. 한다는 말이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며 저더러 이기적이라는 소리나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저는 33살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 연애니 뭐니 그런 건 나중으로 미루다 보니 어느새 30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결혼에 대한 조급함은 없었는데 남편을 소개받기 1년 전 가장 친한 친구가 시집을 갔거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정말 다들 결혼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살짝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몇몇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만나게 된 거고요. 당시 제가 결혼에 대한 조급함을 느끼고 있긴 했지만 남편에 비하면 말할 것이 못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아이들을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원래도 일찍이 결혼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던 여자도 있었지만 결국엔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한테 안 해도 되는데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남편의 솔직한 성격이 나쁘지 않다 싶대요. 사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지만 친정오빠가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자라는 동안에는 친정부모님이 마음고생을 어지간히 하셨는데 그런 오빠도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이후로는 언니까지 고생을 하는 중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며 자랐기에 거짓말이라면 아주 학을 띱니다. 아무튼 이후로 저는 남편과 1년 가까이 연애를 했고 양가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죠. 남편이 간절히 아이를 바라기는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신혼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 당장 애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갖게 된 건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해에 이런 일도 있었네요. 원래 결혼 당시 양가에서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기로 했었는데 청첩장까지 돌리고 나서야 어머님이 갑자기 신우한테 돈을 해줘야 한다면서 해주시기로 한 1억을 못 해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친정부모님이 부랴부랴 마련해서 메꿔주셨는데 그 일로 남편이 한동안 저나 저희 부모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들었어요. 친정부모님도 그 일로 대놓고 뭐라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음이 꽤나 상하신 눈치였고요. 그래서 이후로 그 1억을 메꾸기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신혼생활이라곤 했지만 정말 그럴듯한 외식 한번 안 해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죠. 물론 친정부모님이 2억을 해줄 생각은 없었으니 1억은 도로 갚아라 그러신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저나 남편 마음이 그렇게까지 받을 순 없다는데 동의했었달까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남편과 제가 알뜰살뜰 돈을 모아서 제가 딸애를 임신했던 해에 친정부모님께 갚아드렸죠. 그런데 이 일이 시댁 귀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친정에다 1억이나 갖다 바칠 수 있냐는 거였죠. 황당했어요. 주시기로 하신 돈을 안 주셔서 남편과 제가 공경에 처할 뻔했던 걸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건 쏙 빼놓고 결과만 놓고 말씀을 하시나 싶어서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가 있는 건가 싶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신우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했는데 어머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친정에서 그 돈을 기어이 내놓으라 하더냐는 거예요. 마치 저희 친정부모님이 닥달을 했냐는 식으로 물어보시면서 말해요. 놀란 제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 실제로 친정부모님은 그 돈을 받으실 생각을 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저희가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의 고생을 한다고 마음 아파하셨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면 제가 이상한 거랍니다. 상대가 달라지도 않는데 기어이 돈을 모아서 앵겨줬으니 그건 제가 친정에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서요. 그리고는 그게 만약 시댁에서 준 그러니까 어머님이 주신 돈이었어도 기어이 그렇게 줬겠냐며 빈정거리시대요. 황당했죠. 친정에서 1억, 시댁에서 1억을 해주자고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가 된 거였거든요. 남편이나 저나 1억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어머님이 요새 남자 쪽에서만 집을 해오는 일이 어딨냐 하시며 그러지 말고 양가에서 1억씩 해주자. 먼저 얘길 꺼내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저를 친정에 퍼주지 못해 안달난 액수로 몰고 가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머님이 그때 안 주신 1억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주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어머님이 먼저 말을 바꾸셔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니까 결자해지라고 어머님이 먼저 그 돈 저희 부모님께 주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는 저더러 누굴 지금 빚쟁이 취급을 하냐면서 소리소리를 지르시는데 한마디로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당신 돈은 곧 죽어도 한 푼 내놓으실 생각이 없으시면서 저희 친정에서 2억 줬다 1억 받아갔다 생각하니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신 모양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망스러웠던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는 동안 남편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어머님과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을 포함한 누구 하나 제 입장을 이해해 주려 들지 않았으니 하다못해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서러운 신세였죠. 남편이 중간에서 자리라도 만들어줬음, 아님 하다못해 시부모님께 저를 대신해서 말이라도 해줬으면 싶었지만 남편은 장인장모님께 어쨌든 1억 돌려드렸고 그 과정에서 자기도 저만큼이나 아끼고 살았으니 나름대로 할도리는 했다며 자기까지 곤란하게 하지 말라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처음부터 어머님이 약속만 지켜주셨으면 이럴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니까 저더러 그렇게 맨날 지나간 일 끄집어내고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러고 싶냐며 오히려 저한테 무안을 주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후로는 남편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거짓말만 안 한다고 만사 오케이가 아니구나.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쏙 사라지대요. 하지만 이미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애가 있었고 그래서 그냥 애 아빠다 생각하고 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때가 왜 없었겠어요. 비록 제가 남편을 운명의 상대라기보다는 좋은 남편감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하긴 했었지만 남편은 제가 좋아 죽겠다고 했었거든요. 저 없이는 못 살겠다고요. 그렇게 정말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주네 하던 인간이었는데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싶은 게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못하러 결혼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회의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애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버틴 거죠. 하지만 그렇게 버텨온 지난 세월이 무색하게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2살 많은 신우가 있어요. 신우는 저희보다 일찍 결혼하여 애도 2이나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몇 년 전 한창 부동산 시정이 호황일 때 학군 좋은 지역에 오피스텔을 2개나 분양받아 놨었거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솔직히 대단하다 싶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는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이었어요. 신우 생일이고 해서 밥이나 먹자 하여 신우네 부부랑 저희 부부만 따로 만났는데 신우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있냐 하니까 신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내길 몇 년 전 분양을 받아놨던 오피스텔 잔금을 치르는 날이 2달인가 3달인가 남았답니다. 그런데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면서 어쩌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심해부가 저희 남편더러 잠깐 나가서 담배나 피자며 자리를 비웠고 그렇게 신우와 제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신우가 하는 말이 저더러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무슨 돈이냐고 그랬죠. 그리고는 제가 돈이 어딨냐는 소리도 했어요. 실제로 저희도 아파트에 걸려있던 대출을 완전히 상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지라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라곤 싹싹 긁어도 2천만 원이나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빌려줄 만한 돈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말 그대로 죽상을 하고는 하는 말이 요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마피를 붙여놔도 집이 안 나간답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을 때 넣었던 계약금도 대출이었다며 자기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사실 신우랑 저랑 사이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맞지만 그래도 신우는 딱히 어머님 입장을 대변하려 든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저희가 결혼하던 시기에 자기가 돈을 빌려가면서 일이 이렇게 됐나 싶다고 미안하다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뭐 얼마나 가깝게 지낼 만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신우랑 남편도 죽고 못 사는 남매 사이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돈 거래에서 좋을 게 없다는 건 제가 이미 오래전에 직접 겪어봤잖아요. 그러니 어휴, 빌려줄 능력도 안 됐지만 능력이 됐어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신우한테는 사정이 딱한 것도 알겠고 이해는 되는데 정말 돈이 없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러지 말고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한번 대출 좀 받아달랍니다. 저희가 대출 얼마 전에 다 갚은 건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대출 받을 수 있지 않냐면서요. 그리고는 자기네 그 오피스텔 잔금 못 치르면 계약금도 다 날아가는데 그 돈이 7천이 넘는다며 자기들 그럼 진짜 큰일 난다나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거냐니까? 2억이랍니다. 어휴, 2억이 진짜 누구 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 막말로 그거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저희는 어쩌나 싶대요. 그래서 액수도 너무 크고 정말 어려울 것 같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왜 못 받냐입니다. 오피스텔 일단 잔금 치르고 부동산 경기 좀 풀리면 학군이 좋으니 금방 매매든 뭐든 될 거라면서 저더러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냐고 그러지 말고 좀 자기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찌나 신우가 매달려서 사정을 하던지 그래서 일단은 남편하고 얘기는 해본다고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보고 싶지도 않았고 제 마음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죽어도 저를 놔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랑이가 끝나갈 즈음 저쪽에서 심해부랑 남편이 들어오대요. 이후로 밥이 코로 들어간 건지 입으로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남편더러 신우 얘기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자기도 담배 피면서 들었다대요. 그래서 제가 난 싫다고 했어요. 있는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빌려주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도 저랑 같은 생각이랍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그렇게 급하면 사는 집을 팔아서 그 오피스텔 잔금을 메꾸든지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요. 정말 다행이다 싶대요. 혹시나 남편이 빌려주자고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남편도 다행히 무조건 팔이 안으로 굽지는 않는구나 싶은 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대로 끝났다 싶었어요. 신우한테 연락 오면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얘기하면 되겠구나 하고 안심했죠.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담보대출 받아서 신우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자기가 회사 사정 때문에 곧 회사를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회사를 나오면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질 것 같다면서 이렇게 된 거 그냥 받아서 빌려주고 싶다나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더는 대화로 풀어갈 일이 아니구나 싶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 아니냐고 그러니까 2번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는 못 빌려준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악을 쓰면서 너는 네 오빠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 기분을 모른다면서 어떻게 핏줄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을 하겠냐고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입니다. 무릎이라도 꿇을 거냐면서 한마디로 원맨쇼를 하더라니까요. 아니 지가 무릎 꿇으면 어디서 2억이 뚝 떨어지나. 지 무릎 꿇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저 난린가 싶은 게 황당하대요. 그래서 무릎을 꿇든 기어다니든 내 알 바 아니라고 돈은 못 해준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피도 눈물도 없다면서 자기는 빌려줄 거래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공동명의라 내 동의 없인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또 저더러 못돼 처먹었네 어쩌네. 그래도 제가 들은 척도 안 했더니 지 성질에 못 이기겠던 건지 소파 앞 테이블에 놓여있던 리모컨을 저한테 집어 던졌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간신히 피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세게 던진 건지 벽지가 찢어졌더라고요. 방에 있던 애도 울어제끼고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도
순간 정신을 차렸는지 실수였다면서 미안하다는데. 아, 정말 심장이 어디 지하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리모컨이었지만 저러다간 나한테 손찌검도 하겠구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됐다고 더는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나는 신우에겐 땡전 한 푼 빌려줄 생각이 없으니 그렇게 알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방법이 없다면서 이혼해야겠네 하는데 결국 갈 때까지 가는구나 싶대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나도 더는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갈라서자고요. 그리고 신우는 옆에서 보고 듣는데 저게 정말 눈안가 싶은 게 지 때문에 동생네 부부가 이혼을 하게 생겼는데도 오로지 관심사는 언제 저희 아파트가 팔리나 그것뿐이대요. 하루라도 빨리 팔려야 자기네 잔금을 치룰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겠죠. 한편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저희 남편더러 아주 괘씸하고 생각 없는 놈이라며 저더러 그 2억 해줄 테니 아파트명에 가지고 오라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신혼애가 잔금을 제때 치르던지 말던지 제 알바도 아니고 남편과 협의 이혼을 못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할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정부모님이야 저희 사는 아파트가 앞으로 좀 오를 수도 있으니 제 명의로 두라는 말씀이셨지만 저는 이제 그 집에 미련이 없어요. 그저 빨리 팔아서 정리나 하고 싶고 어디가 됐든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